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신일고 1학년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민혜성 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가오는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포인트를 잡은 뒤에 제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내린 총평입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신일고가 신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전체 영역이 수능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문학 영역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문법은 깔끔하게 출제가 됐지만 문법 역시 고2에서 고3 수준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총 30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보통은 한 24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총 30문제가 출제가 되고 난이도 자체도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제 푸는 시간 자체가 부족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출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문학, 문법, 독서, 화법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요. 문학에서는 교과서에서 현대시 1편, 그리고 현대소설 1편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부교재에서는 현대시 2편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현대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짧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러나 공부 좀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막상 시험 문제를 풀 때에는 소설보다 현대시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시험 범위가 현대시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의문의 변동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독서에서는 3월 모의고사 중에서 과학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법에서는 2-3단원에 있는 대화 예절이라고 해서 대화의 원리와 관련된 공손성의 원리나 협력의 원리를 낯선 사례에 적용하게끔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지금 이 중에서 문법에서 의문의 변동이랑 화법에서 대화 예절 있죠. 얘가 기말고사 때 누적돼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틈틈이 복습을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출제 비율입니다. 총 선택형 30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서술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문학, 문법, 독서, 화법이 모두 출제가 됐으나 배점이랑 문항수를 보시면은 문학이랑 문법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중이 큰 영역인 만큼 영역별 난이도를 보시면 문학이랑 문법이 최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정말 어렵게 나왔고요. 그리고 독서랑 화법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됐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 문학이 어렵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학이 1번 문제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독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일고 친구들 수준으로는 읽으면 풀 수 있을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독서 문제가 맨 마지막에 출제가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서 아이들이 어려운 거를 풀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문제점이 좀 생겨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일고 친구들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그 문제를 자꾸 10분, 20분 질질 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쉬운 문제들을 먼저 푸시고 가장 고민됐던 문제를 이제 나중에 푸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어떤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꼈을지 킬러 유형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학에서는 표현상의 특징 및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해서 문학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한 5문제 이상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유형의 문제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만 물어본다면 난이도가 쉽지만 외부 작품이나 아니면 다른 모의고사 작품들이랑 연계돼서 출제됐을 경우에는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지금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였던 나이 덕의 뿌리에게 푸른밤과 외부 작품이 연계돼서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기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였고요. 문학 개념어를 공부를 해둔 친구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러한 유형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기말고사 때에는 이러한 유형들에 대비해서 꼭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문학 개념어도 같이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외적 충고에 의한 감상이라고 해서 보기가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신일고는 이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총 30문제 중에서 무려 18문제가 보기가 실려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학에서 보기가 달려있을 경우에 사실상 크게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보기가 있지만 보기를 읽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보기가 있으니 반드시 보기를 참고해야지만 정답이 나오는 문제. 그래서 후자로 출제될 경우에 수능용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일고는 항상 후자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라는 말이 있다면 정말 보기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제가 이 4번 문제의 정답이 5번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기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대표적인 뿌리에게 또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모성애를 뿌리와 흙의 관계에 비유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즉 뿌리와 흙의 관계가 모성애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지 5번을 보시면은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과 같이 자기 절제와 담백한 태도를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감성에 빠질 수 있는 모성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즉 선지 5번에서는 모성애와 흙과 뿌리의 관계가 관련성이 없다, 거리가 멀다라고 정반대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능형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그리고 보기를 바탕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신일고에서는 정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 역시나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해두면 금방 잡을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 참고해서 기말고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형은 정서 및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아마 문학에서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외부 작품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쉬운 작품들로 출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해석하기에 좀 어려운 작품들만 이제 뽑아서 선택지 5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의 키워드를 120% 암기한 상태로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먼저 떠올려주고 그 키워드를 기준으로 꽉 잡은 상태로 선택지를 맥락상 의미를 파악해 가면서 걸러가 줬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즉 이 문제에서는 의지적 태도였습니다. 이 의지적 태도가 내가 무언가를 해내겠다, 내가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진 개념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는 지금 이 친구처럼 맞췄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개념어를 이해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찍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학 문제치고 지금 배점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꼭 키워드 120% 암기해 두시고 맥락상 의미 파악하는 연습 평소에도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입니다. 신일고 문법 어렵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 문항이 이제 보기 제시형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의문변동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 안에 여러 예시들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고1 수준이 아니라 고2, 고3 수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탄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문법 규칙들이 있어요. 마치 수학 공식을 암기하듯이 이 문법 규칙을 계속 시험 직전까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주로 출제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출제되는 예시들을 미리 접하고 분석해 보면서 적용해 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1등급이 예상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때 약 몇 문제 정도로 분석했냐면 최소 300문제 이상을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가야지 안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말고사 때에는 문법 시험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숙지해 두시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꼭 규칙 암기와 적용을 무한 반복해서 학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이제 출제 범위가 문학에서는 수호책이나 흥보전과 같은 고전 문학이 출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이 나올 예정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6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 중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제 이 모의고사랑 실제 시험 범위랑 엮어서 출제가 되거나 외부 작품이랑 엮어서 출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개념어랑 꼭 같이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때의 포인트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의문변동이 중간고사 범위였어요. 그런데 이 의문변동이 기말고사 때 누적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의문변동과 더불어서 형태, 단어, 문장이라는 현대문법 전체가 기말고사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문법은 절대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지금 더욱이나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최소 2주에서 3주 전부터는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문법 공부만 하는데 최소 2주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고 문법 준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법에서는 이제 토론이 출제될 예정인데 토론에서는 주로 이제 토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이 출제가 되고 토론이 뭡니까? 찬석 측이랑 반대 측이 각자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말하기 방식을 사용했는지 각각 파악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말고사 때에는 문법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 그래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면서 개념 숙지해 두시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는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일고 맞춤 자체 교재로 매주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전 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출제될 확률이 높은 개념들 위주로 뽑아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이 풀어봄으로써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상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주 7일 24시간 내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난해하고 애매한 선택지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라. 바로 전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항상 질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2주 전에는 파이널 교재가 나가고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실제 시험 문제처럼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시험을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출제되는 뭐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 등 특징들을 모아서 압축 정리 자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주로 학교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예시들이 있어요. 그 예시들만 모아서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우선 중간고사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기말고사 다시 달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그리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꼭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